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채널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눈이 많이 옵니다.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배 소장 때문에. 눈이 지금 뭐 한방눈이 와가지고. 네. 지금 제 뒤에 모니터에도 네. 조금 전에 서울 시내 CCTV 수백 개를 다 연결할 수가 있는 건데 4등분대여서 이제 4군데 지금 김현우 PD가 띄워줬는데 신월 IC, 화곡역, 여기 상암 사거리 월드컵 구장 있는데 그죠? 예. 네. 상왕십리역 뭐 서울 저녁에 오네요. 눈발이 저 상당히 굵습니다 이거. 왕십리 쪽이 또 눈이 많이 오네요. 예. 59년 왕십리 그러니까요. 노래도 생각이 나고요. 왕십리. 됐고요. 네. 자, 저 밖에 저 김진서 엔지니어가 순식간에 그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란합니다. 역시. 예. 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편안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예고됐는데요. 개편안대로라면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업종 또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한다 우려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 정부의 노동 개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도 같이 좀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뚱커벨 정 기자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이거 하루에 24시간이죠. 24시간? 그럼요. 자는 것도 일이죠. 자는 것이 여보세요. 일하는 시간만 쉽게 자기 네. 정상 기자는 뭐 저도 숨 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24시간 일하고 두 있습니다. 분이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노동 개혁, 노동 계약입니다. 자,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발표된 그 윤석열 정부 그 노동 개편안 이 권고안의 이 핵심 내용은 일단 노동 시간입니다. 현재 이 주 52시간 제도는 그 연장 근로 시간을 주간 단위로 제한을 함으로써 한 주의 연장 근로 시간만 그 12시간을 넘길 수 없게 해놨는데요. 뭐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이 주 5일제의 경우에는 뭐 하루 2시간 이상이어서 뭐 아침 9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제 저녁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밤 8시에 퇴근할 수 있는 좀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 52시간도 이 노동 시간이 뭐 짧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주간 제한을 그 월간 제한 그리고 분기 제한, 반기 제한, 연도 제한 이렇게 기업의 상황이나 뭐 노사 간 협상에 따라 이제 맡기겠다라는 건데 산술적으로는 한 달에 52시간을 총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 52시간 중에 한 주에 이 초과 근무를 20시간을 몰아서 할 수도 있고 또 30시간도 몰아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 시간 외에도 그 임금 체계 얘기도 나왔는데 흔히 호봉제로 알려진 그 연공 서열형에서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개편을 하고 그리고 파견 업종 허용 범위를 늘리고 사용 기간도 연장하는 한편 또 노동조합 활동 중에 이 대체 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또 사업장의 점거를 제한한다는 등 이 노조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배 수장님. 네. 지금 뭐 이 안대로 정부 노동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제 권고안에 이 미래 연구회의 이 권고안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이 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정도가 핵심 내용인데 이제 뭐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노동 시간 조정보다는 바로 이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조정을 할 수 있고 앞서 이제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노동 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관련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자칫 이 노동 운동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가 있을까?
이 부분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주 52시간제 시행한 지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얼마 안 됐단 네, 말이죠. 한 3, 4년 정도. 네, 이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 반대가 아주 거세죠 지금. 네, 뭐 민주노총에서 뭐 즉각 성명을 냈는데요. 평생 적게 받고 많이 일해서 기업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노골적인 친기업 행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 노동위원회에서도 논평을 냈는데요. 이 사용자들이 요구했던 연장 노동시간 관리 단위 확대 등은 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네. 휴식 휴가 등의 조치가 매우 추상적이고 개괄적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이 권고문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 최장 시간 기록하고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축소를 못할망정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반대가 이제 거센데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이제 보완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결국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거다. 나쁜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잘하면은 또 성과에 따른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취약한 건 종업원 수가 작은 이제 소기업 아주 작은 소소기업의 경우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일단 이렇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네. 이제 만 4년을 네, 넘겼네요. 4년.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야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측 관계자가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내에서 수년간 압도적 1위였다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주 단위로 엄격하게 노동시간을 할당했던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은 그 3만 불 이상의 이 좀 선진국 3만 불 이상의 이제 그 국민 총생산을 가진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노동 시간이 긴 걸로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CCTV 잠깐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아직 쌓이지는 않았는데 CCTV 상에 여기 신도림역 또 용산 삼각지 강남 성모병원 반포죠 여기 네. 강남역 역시 뭐 어. 눈발이 국수입니다. 네. 자 배수장님 그리고 예.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끝났는데도 화물연대 위원장이 단식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화물연대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위에서도 곧 의견 표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반인권적이다 성토하면서 인권위가 나서달라고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화물연대 파업은 철회가 됐는데 안전 운임제와 관련해서 이 화물연대 위원장이 단식을 하는 이유는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반인권적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된 내용을 유권 해석을 해서 알려달라 이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화물연대 책임 묻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네, 오늘도 이제 국무회의에서 관련돼서 발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뭐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중대재해 일종의 산업 현장에 이제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 처벌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된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었고 후보 시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기조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편안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고 계신지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몇 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은 주 52시간만 일해도 죽어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 국회나 대통령부터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화물기사인데요. 하루 12시간 정도 일합니다. 물건 상하차 대기시간 포함해서죠. 하루 12시간. 네. 시급 일당 월급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겠고 월급제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저는요. 하루 11시간 일합니다. 이 정부는 현실감이 전혀 없습니다. 52시간도 본인이 쉬고 싶다고 하면 사장이 오 그래 쉬어라 할 것 같습니까? 일반 직장인은 눈치 봐야 합니다. 그런데 69시간이 가능해진다뇨. 네.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추운가요? 배 수장님 보니까 꼭 시베리아 같아요. 예. 오늘 지금 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목도리 한 거 보면은 그 겨울 연가. 여보세요. 자, CCTV 또 조용히 하세요. 네네. 예. 네 군데 또 서대문하고요, 보라매역, 동묘암역, 목동교 전부 눈발이 굵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거대한 눈발이 지금 날리고 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한방눈이 것 같아요. 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 네. CCTV를 띄워놓고 중계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좀 안전운전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저기 같습니다. 진행자 저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내년 나라 살림 어떻게입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 법인세 인하 등 부수 법안 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주요 쟁점에서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가 좀 상당히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법인세가 최대 쟁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네. 여야 입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3% 차이다. 3%? 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25%인 것을 22%로 낮추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현금 보유 자산도 많고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수익이 많이 올랐던 것은 대기업이지 소기업이 아니지 않느냐. 소상공인들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소기업을 좀 그렇습니다. 보호하자는 거고, 예, 이 국민의힘은 대기업을 좀 보호하자 뭐 그런 맞습니다. 취지라고 이해하는데요. 지역화폐 예산까지 뭐 영원 거의 제로로 삭감을 처음에는 했을 정도였던 그런 이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된 예산은 편성 안 하면서 대기업의 이 친부자기업 감세 정책은 안 된다 이러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법인세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법인세 관련해서는 양측에서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서 좀 맞붙고 있는 양상인데 예, 배 수장님, 그 종부세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견 합의가 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합의가 됐는데 네. 이 합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2주택자까지도 이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과 2주택까지는 종부세가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또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세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 줄어들었다. 과세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과세를 하는데 중과세는 뭐냐면 1.2에서 6%로 상당히 높은 세율인데 일반 세율은 0.5에서 크기 이제 집의 크기에 따라서 또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2.7%를 적용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상환 기자, 네. 만약에 이제 합의하기로 한 15일까지 합의가 안 돼. 어떻게 돼요? 예산은 그때 통과 안 되면? 뭐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은 무조건 15일이라는 건데요. 네. 이 15일 오후 2시에 무조건 본회의를 열고 이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든 뭐 민주당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든 할 테니까 무조건 그때까지는 합의를 해오라라는 것이 김진표 의장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회에서는 원안 처리를 하기에 앞서서 수정안 먼저 심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합의가 안 돼서 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올라오면 이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국회에서 이제 수정안을 제출할 때는 증액은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감액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수정안은 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된 그런 수정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늘게 돼 있는 정부의 노동 개편안 어떻게들 청취자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계신지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8시, 9시에 집에 가는데 돈은 안 벌리고 죽겠어요. 진정 직장인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아닐까요? 월화목금 1시간 연장 토요일 8시간 연장해서 주 5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바뀌면 저희 회사는 말에 바쁘니 말에 몰아서 연장 근무를 시키겠죠.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면 생활 패턴이 깨질까 무섭고요. 몰아서 장시간 근무하면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가지요. 월급은 똑같고 일은 힘들어지고 참 마음에 안 드는 노동 개혁입니다. 예, 여러분들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또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는데요. 압구정 그다음에 광화문 서울 청사 앞이네요, 그죠? 여기 광화문 네네. 앞에 네. 여의도 여의도와의 눈발이 아주 유난히 굵네요. 그 공원 근처고 영등포 구청 앞 역시 눈발이 아주 굵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MB는 되고 김경수는 안 되고. 자, 사면 복권 이야기죠. 네, 이르면 연말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미 지난 6월에도 이 사면 필요성을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여론의 반발이 있자 이 형 집행정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까지 형 집행정지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 추가 연장이 안 되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맞춰서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이번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을 하되 그렇습니다. 사면만 하고 뭐 복권은 안 해준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제 이유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사면 그러면은 사면 복권이 한 세트로 이야기가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면은 뭐 연말 사면 복권 네. 몇 명 누구 했다. 사면은 하잖아요. 되는데 복권은 안 된다. 다분히 이제 정치적 이유가 들어갔을 것이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도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제 사면은 해주는데 네. 복권을 시켜버리면은 또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유력 대선 후보면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위협적일 것이다. 그런데 복권을 안 하게 되면 2028년까지는 선거에 출마를 못합니다. 2028년. 예, 앞으로 6년. 그러니까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권은 안 시켜준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민주당에서 아주 강력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경남도당이 어제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녀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만기 출소가 4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들러리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일종의 꼼수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면 복권이면 복권이지 또 사면은 되고 복권은 안 된다. 이건 정말 사면 복권 정치 사면이라고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을 들었다면서 전했는데요.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배우자를 통해 들은 얘기라고 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현 정부에도 또 이제 친위 인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뭐 사면은 되는데 복권은 안 된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날씨 관련해서 제보 문자 좀 소개 몇 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랑구 면목동인데요. 10분 전부터 많지는 않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어갖고 눈 뜨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모두 조심 운전하세요. 조심 도보하시고요. 태녁인데 본격적으로 눈이 옵니다. 안전운전을 부탁합니다.
장원인데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그 남부권 안성, 충북 장원 쪽에 아주 폭설이 지금 내리고 있나 봅니다. 또 동대문구 장안동, 강북구 눈 온다는 제보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김포는 눈이 그쳤다는 제보 문자도 왔습니다. 자, 오늘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두 분의 생각 한 줄 평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뚱크발부터 해주세요. 3, 2, 1. 근로시간 개편되면 눈은 누가 치우나요? 뭐예요? 네. 손은 누가 키우나 그거 패러디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니 눈이 와요. 조용히 하세요. 네, 됐습니다. 다음 정상환 기자 해주세요. 3, 2, 1. 이미 다들 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공감한대요. 네. 너무하대. 예. 넘어간다는 게 공감한다는 얘기인가요? 보라매역, 남태령, 을지로 3가 군자교 역시 눈 내리고 있습니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